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 강원은 남북관계 긴장 속에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당한 납북자 단체가 이번에는 고성 해안에서 이를 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주민들은 농기계로 집회 신고 지역을 막아버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목 인근 공터. 바다와 접한 이곳을 농기계 20여 대가 막아섰습니다. 납북자 단체가 이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하자 고성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출입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빨리 남북 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인데 또 이렇게 여기 힘든데 이런데 여기 와가지고 또 해필 납북자 자식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후세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업이 걸려 있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남북관계의 긴장이 커지면 동해 최북단 어장 출입이 통제되는데 겨울철 본격 조업을 앞둔 동해 대문어 어장이 대북전단 살포 여파로 폐쇄되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대문어가 지금 많이 잡힐 시기인데 이게 만약에 뿌리게 되면 저도 어장이 막히게 되면서 어민들한테 큰 피해가 이날은 바람이 잠잠해 납북자 단체는 전단 살포를 미뤘습니다. 단체 측은 그러나 집회가 신고된 다음 달 18일까지는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납치돼 있는 학생이나 우리 가족들 생사를 알려달라고 북한한테 납치된 가족 소식지를 보내는 겁니다. 비대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렇게 농기계를 세워 납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거진읍과 현내면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 현장 가운데 춘천 터널 구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8개 공사 구간이 모두 착공돼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도가 개통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39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춘천역 인근 의암호에 뚝을 쌓아 물을 막고 공사장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의암호 아래를 관통하는 995m 터널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민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또 지하로 건의가 된 상황이고요. 의암호를 지난 열차는 우두동을 거쳐 신부급 신천리로 빠져나갑니다. 이 구간 7.4km가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 구간입니다. 수직 터널 환기구를 통해 길이 100m의 굴착 장비가 설치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지상에서 51m 아래입니다. 의암호 밑으로 터널이 모두 뚫리면 열차가 바로 이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km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8개 공구가 모두 착공됐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가 3조 131억 원에 달합니다. 춘천역을 기준으로 화천까지 8분, 양구는 15분, 속초는 39분이면 도착합니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99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노선 중간에 화천역과 양구역, 인제역과 백담역이 건설돼 지역 교통망 개선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모든 공구에서 동시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7년에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3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니 정부의 차질 없는 예산 투입이 최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전국 각지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특별자치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충청권에서도 대전 충남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재정과 조직, 입법에 있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별한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특별자치 지자체를 추진하면서 자칫 무늬만 특별자치 지자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으로 조성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앞으로 조기 징수돼 이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관현 강원도의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조성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에 대해 앞으로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조기 징수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을 산정한 뒤 매년 2월 말과 5월 말에 2회로 나눠 분할 징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불경기에 견디다 못해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강원도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률은 특히 음식점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휘청이는 상점가를 김도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때 춘천 도심의 중심가였던 육림고개. 춘천시가 청년몰 조성에 실패한 뒤 한 집 건너 한 집은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40년 새 이런 불황은 없었다며 힘든 기색을 내비칩니다. 거진 다 나갔어요. 거진 다 나가고 옷가게도 나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얼마 안 돼. 다 나가서 빈 가게. 닭갈비 골목 인근 명동거리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인파가 가장 몰리는 골목 한가운데에는 점포 정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옷가게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여기 사장님 사장자는 그래. 사장님이 여기를 5군데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접는 것뿐이에요. 코로나19 이후 점차 줄어들던 강원도 내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폐업 음식점은 2,800개로 2년 만에 1,000곳이나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매업체 폐업률도 2022년 3.2%에서 올해 4.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3%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상황이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은 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 이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부채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과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저소득 비중도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해마다 공익목적 방송의 발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낸 기금이 엉뚱하게도 아리랑 국제방송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에 매년 편법 지원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입니다. 전체 2,500억 원 예산 중 80%인 1,980억 원이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120억 7천만 원, 국악방송에 52억 5천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에 1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들로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방송사들은 올해 1,973억 원, 내년은 1,572억 원 등 매년 2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개 지역 중소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45억 3천만 원, 한 곳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국회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 중소방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저출산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작 지원에 활용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데 쓰여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제 네. 제대로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방송, 중소방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지역 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체부와 해당 기관들은 예산 삭감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 논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 해묵은 방송발전기금 편법 지원 문제는 이번 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정선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의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참가 여정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방송됩니다. 아리아라리는 지난해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이어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돼 한 달간 공연을 이어가며 관객들과 현지 평론 사이트, 공영방송 BBC 등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아리 한국의 호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한 아리아라리 배우와 스태프들의 1년여간 여정을 담아 2부작으로 제작됐으며 오는 28일 밤 9시, 12월 5일 밤 9시에 MBC 강원 영동에서 방송되고 MBC 강원 영동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강릉시가 최우수, 횡성군이 우수, 속초와 평창이 장려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강릉시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서류 간소화, 취약계층 배려 창구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인 횡성군은 장애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사업 진행 시 사전 심사 청구 등에서 장려기관인 속초시는 시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듣는 걸어서 민생 속으로 제도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시와 장려기관인 평창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을 다시 획득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 처리 우수 사례 34건을 발굴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진폐제 해자와 탄광 순직자 유가족 5,895명에게 모두 27억 원의 겨울나기 지원금을 전했습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오늘 사북 광산 진폐권익연대 사무실에서 진폐제 해자와 탄광 순직자 유가족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7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인당 10만 원 인상된 것으로 강원랜드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7만여 명에게 210여 원가량의 지원금을 전해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강원도 경제는 원주시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강원도의 경우 전선, 의약품, 면류, 주류 등 누적 수출액이 22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원도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도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시의 타격이 가장 크고 도내 수출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틀째를 맞아 오늘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과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7건을 심의했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산림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강릉시가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2025년도 강릉 단오제 관련 교육 운영 사업에 7개 초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이번 교육은 강릉 단오제 재래와 관노가명극, 인형극을 비롯해 농악, 농요, 자수, 방자 등 강릉의 무형유산 관련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 3개 프로그램이 방과후 수업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방짝, 관노가명극, 자수 등의 프로그램은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 이수자, 전수 장학생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진행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